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빠르게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적절히 말한 사람은 송나라 때의 시인이며 소동파의 친구였던 황상곡인 것 같다. 황상곡, 사람 이름이네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는 사대부가 사흘을 독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은 말에 맛이 없고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대하기도 가증스럽게 보인다. 그 독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황상곡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독서하지 않으면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대하기도 가증스럽게 보인다. 아주 미흡게 거짓스럽게 보인다. 그 말인데,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중근이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안중근은 일을 부독서면 구중생 자극. 무슨 말이냐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멋이 돋친 것 같다고요? 가시가 돋친다. 그런 말을 했죠. 입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은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 콕콕 찌른다.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상대방을 찌르면 그 아픔이 상대방만 아픈 것일까요? 독서하는 인물에게 매력과 품격을 주는 것으로서 독서의 목적은 이것뿐이며 이 점을 노리는 독서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독서하는 인물에게 매력과 품격, 이게 바로 황상곡의 말이 의미하는 독서의 목적일 것입니다. 정신 향상이 독서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신 향상 따위에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면 독서의 즐거움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이제 밑에 나오죠.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난 셰익스피어를 읽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정신 향상을 독서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무적인 독서를 해야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셰익스피어, 정말 좋은, 정말 아름다운 이런 사람이 영국에 있었다라는 것은 참 영국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 우리나라의 어떤 박지원, 비유가 좀 잘못됐나요? 예,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리어왕, 맥베스, 로미오와 줄리엣, 한 번씩은 여러분은 들어봤을 겁니다. 소포클레스를 읽어야만 한다. 소포클레스, 기원전의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이죠. 또 엘리엇 박사의 오피드 책꽂이를 전부 읽어야만 한다. 읽어야만 한다. 이거는 어떤 의무적인 독서의 사례를 들기 위해서 나열된 말 같습니다. 읽어서 지식을 넓혀야 한다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학식은 결코 깊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정신 향상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책을 읽어야만 한다는 사람. 하룻밤쯤 그는 자신에게 책찍질하며 햄릿을 읽는다. 햄릿이라는 유명한 즐겁고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채찍질 한다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죠. 억지로 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재밌는 책을. 그리고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모습으로 그는 나온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만 하는 독서가 즐거움이 아닌 아주 그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나 얻는 것은 단지 햄릿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의무감으로 책을 읽는 사람은 독서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독서를 과제로 삼는 것은 국회의원이 연설 전에 관련 서류나 보고서를 읽어보는 따위의 행위와 같다. 그것은 연설의 자료를 모으는 것이지 독서는 아니다. 황상곡에 따르면, 자, 지금 교과서 보고 있으십니까? 여기 15페이지 23째 줄입니다. 독서의 목적으로, 황상곡 사람 이름이죠. 오른쪽에 나와있죠. 인정할 만한 것은 인간의 용모에 매력을 더하고 그 담화에 풍미를 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용모의 매력이라 해도 단순한 미모와는 물론 뜻이 다르다. 이 단순한 미모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외양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상곡이 말하는 볼송 사나운 풍모란 육체적인 취함이 아니다. 취해도 매력이 있는 얼굴이 있거니와 아름다워도 전혀 멋이 없는 얼굴도 있다. 나의 중국인 친구 중에 머리 모양이 폭탄 같은 사나이가 있는데 그는 언제 보아도 호감이 간다. 그래서 거기 딱 끊어서 여기 이렇게 끊으라는 얘기는 이렇게 치고 황상곡이 생각하는 독서의 목적이라고 써주세요. 썼습니까? 사진상으로 말한다면 서구의 문인 중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체스 터턴의 얼굴이다. 매력 있습니까? 영국 언론 겸 소설가구만. 코수염은 안경과 제법 텁스로 간 눈썹과 주름 잡힌 미간의 선 등이 악마처럼 어우러져 있다. 이거는 이제 체스터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받는 인상이죠. 이 모습을 본 사람은 그의 이마 속에 숱한 사상이 약동하고 있으며 묘하게 사람을 쏘아보는 눈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형이 황상곡이 좋아하는 얼굴이다. 분이나 입술 연지로 치장된 얼굴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사색으로 형성된 얼굴이다. 이 사색으로 형성된 얼굴이다, 이 말은 용모의 매력을 지닌 얼굴이다, 그런 말이죠. 잠깐 기다리세요. 한 장 이렇게 넘기고, 사색으로 형성된 얼굴이다. 자, 여기까지 중간 첫 번째입니다. 자, 중간 두 번째, 담화의 품격은 오로지 독서 방법에 달려있다. 말투에 풍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독서의 방법에 달려있다. 책의 풍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만들면 담화 속에서도 풍미가 우러난다. 담화 중에 풍미가 있다면 저술에 풍미가 스며들지 않을 리가 없다. 자, 이게 뭡니까? 저술에 풍미가 스며들지 않을 리가 없다. 그 밑에다 써주세요. 풍미가 있는 말이 글로 그대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자, 딱 끊어서 올바른 독서 방법의 필요성이라고 써주세요.
이런 까닭은 나는 풍미나 취미라는 것이 독서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어떤 관심이 올바른 독서 방법의 핵심임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기호와 마찬가지로 취미는 역시 개인의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식사법은, 자, 그 밑에다가 바람직한 식사법 밑에다가 올바른 독서 방법이라고 써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은 소화력에 확신이 서기 때문이다. 독서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해독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의 독서 취미를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자, 교과서 보세요. 부모도 아이들에게 자기와 같은 취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독서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는데 흥미가 없으면서 독서는 오로지 시간 낭비이다. 원중락은 읽기 싫은 책은 주저없이 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하라 라고 말했다. 자, 거기 딱 끊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어떤 풍미나 취미에 따라서 독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딱 끊어서 여기 써주세요. 올바른 독서 방법. 그러므로 반드시 읽어야 할 만한 책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지적 감흥은 나무처럼 성장하고 냇물처럼 유동한다. 수액이 있는 동안 나무는 성장하고 샘이 새로운 물이 솟는 한 물은 흐른다. 어떤 그 지적 호기심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됨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물은 암초에 부딪히면 우회하여 흐르고 깊은 웅덩이로 들어가면 잠시 키웠다가 굽이쳐 흐른다. 심산이 늪에 들면 흔연히 거기서 휴식하고 물살이 센 내를 만나면 싸납게 흐른다. 이처럼 물은 노력하지 않고 목적도 없지만 반드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그 개인의 어떤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독서 방법을 취할 수 있음을 물의 흐름에 유추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인간은 물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교과서로 나가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세상에 만인의 필독서라는 것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요,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정하에 생애 어느 시기에 읽어야만 할 책이 있을 뿐이다. 자, 거기 끊으세요. 끊어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책을 읽어야 함, 이렇게 써줘. 온라인 수업이 15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있을 뿐이다. 자, 오늘 또 눈도 피곤하고 또 재미없었죠. 그러나 재밌게 수업합시다.